안녕하세요 에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은 먼저 도담도담님이 올려주신 기사와 홍콩 관련된 기사 같이 이제 살펴보고요. 차트는 오늘은 좀 짧게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기사로 들어가서 먼저 도담도담님이 올려주신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팅 포차 등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도서관 영화관의 QR코드 추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를 만들어서 이런 고위험 시설에는 의무 적용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은 자유를 선택하도록 하겠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죄송합니다.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자율 선택이 아니라 뭐 의무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바이오 칩을 몸에 이제 심게 되면 그때는 뭐 QR 코드 없이도 그 바이오 칩을 심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동 경로들이 다 이제 모니터링 되는 그런 이제 사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다중이용 시설에 들어갔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측면, 그런 안전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감시사회, 빅브라더, 뭔가 내 사생활을 침해받는 이런 쪽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뭐 긍정적인 이제 부분으로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은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기술을 나쁜 의도로 이제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고, 달러로 바꾸자 환전소 북새통, 인재자본 홍콩 엑소더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사 중간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서방의 중국에 대한 총 공세, 영국 홍콩 주민 31만 명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만도 이민 오는 걸 이제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미국 자국 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검토, 미영, 캐나다, 호주, 중국 규탄 공동 성명 등 여러 가지 지금 서방에서 중국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한국경제 기사고요. 이민 가려는 홍콩인들 환전소의 긴줄, 주택 급매 처분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홍콩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환전소에서도 극명하게 표출된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따라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홍콩 내 여러 환전소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일부 환전소에서는 준비된 달러가 동이나 더 환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내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보안법 강행에 맞서서 경제무역에서 홍콩이 누리는 이 특별지위를 실제로 박탈하면 달러 패거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홍콩 달러의 자유로운 교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 홍콩 달러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은 그냥 박스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이 실제로는 이 변동폭은 얼마 안 돼요. 이게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3%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대 홍콩 달러가 이렇게 1.3% 범위 내에서 거의 그냥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특별지위법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홍콩 달러가 약세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이 홍콩 달러를 달러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 뭐 1달러가 뭐 7.7 홍콩 달러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교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그 특별 지위를 취소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 홍콩 달러가 급격하게 저는 이제 약세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8 홍콩 달러 이 라인을 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홍콩에 있는 거주하는 홍콩인들이 달러로 이제 교환하고 싶을 때 큰 무리 없이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홍콩 달러가 한순간에 급격히 이제 약세로 움직일 수 있다. 그때는 달러를 이제 구하고 싶어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홍콩인들 입장에서는 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 찾을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이민 가려는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이제 홍콩에 있는 그 재산들을 부동산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매도를 하게 되면 지금 홍콩의 그 부동산 매수 수요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도 우세가 될 것이고,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또 이제 홍콩 부동산 가격을 하락 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홍콩 부동산 가격이 하락,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다른 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리고 리카싱이, 홍콩 그 부자인 리카싱이 몇 년에 걸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홍콩에 있는 부동산 자산 한 3분의 2가량을 매도한 데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존 메가피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코인니스 기사고, 존 메가피 비트코인 암호화 기술 최악 100만 달러 전망은 농담, 이렇게 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 존 메가피가 비트코인은 최악의 암호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100만, 2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한 말은 농담이었다. 비트 시세가 그 정도까지 상승하면 미 GDP를 넘어선다. 어떤 바보가 그런 농담을 믿나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존 메가피가 그 인터뷰하는 어떤 여성분과 인터뷰하는 이야기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이제 존 메가피가 몇 년도까지 100만 달러가 안 가게 되면 본인의 뭐를 먹겠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그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말을 바꿔서 그때 이야기한 건 농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존 메가피가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것에는 저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최악의 암호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은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거래소에서 뭐 비트코인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는 데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뭐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이제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이 이미 이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장되어, 그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저는 이제 XRP라고 보고 있고, 지금 존 메가피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본인이 봤을 때 예전에는 비트코인 세력이 이 시장을 주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다, 이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봤다가, 지금 XRP가 이 시장에 만약에 주도권을 가져오고 XRP가 시총 1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하고 본인이 예상했던 그 가격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존 메가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비트코인 차트 예상했던 것처럼 100만 100만 달러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시총 1위를 XRP에게 내어주고, 그 이후에 본인은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럼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113달러 올라와서 9,559달러, 뭐 9,551달러, 한 1% 정도 상승을 해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추세선 그림을 이제 올려주진 않으셨는데, 그때 이제 그림이 안 열렸는데, 그때 이제 추세선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 추세선을 이제 보면 큰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 삼각수렴 하단을 깨고 내려왔다가 트랩으로 이제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이 삼각수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삼각수렴 하단 추세 저항 맞고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2019년도 6월달, 6월 초와 같은 모습이다. 이때 이제 20일 이평선 깼다가 20일 이평선 회복하고 상승해줬던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현재 이제 21 이평선 올라타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 이평선의 각도가 상방으로 이제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202평선이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 6월 초, 작년 6월 초에도 이 202평선 살짝 깨주긴 했지만 202평선 지지받고 반등을 해주면서, 보시면 이 122평과 202평선 이 이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 이격을 좁히고 122평과 202평선이 만나기 전에 122평을 돌려 세우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제 5파동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2평과 202평이 만나기 전에 돌려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후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 122평 위에서 이때는 이 고점 넘고 쉬었다가 올라왔어요. 쉬었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이 부분이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축소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올라온 이 추세선까지 올라온 이 모습이 이제 1파, 작은 1파가 될 것이고, 지금 이제 2파 조정, 여기서 이제 2파 조정했던 이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4파, 5파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크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좀 더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파가 보시면 지금 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이제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파가 지금 마무리되고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나오면서 우선 이 추세선 돌파, 그리고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 넘기 전에 4파 조정, 그 다음에 이 4파 조정하면서 이 1300달러까지 눌러주고, 그 이후에 5파 상승, 5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뭐 12,6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와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도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파동의 형태가 이때와 같이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원래 이제 1파가 이 고점 연결하는 추세 상단까지 이제 올라오고 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주말에 이렇게 넘지 못하고 쉬면서 지금 이제 2파, 작은 2파 조정 중에 있다라고 하면 이 크기, 이 5파동의 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지난 13,900달러를 넘지 않고 이 13,900달러와 지금 이 1300달러 이 사이쯤에서 마감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지금 이제 도미넌스가 현재 이제 66.13이고,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은 깼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 50일 이평선을 깨면서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51 이평선 깨고 바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고, 보시는 것처럼 121 이평선, 그 다음에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1 이평선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51 이평선 깨고 우선은 이제 이 121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다시 한번 이 상승 채널을 깨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요. 우선은 이 51 이평선을 깰 때는 이더리움이 이제 좀 움직여주면서, 이더리움하고 중요한 알트코인들 중에 뭐 에이다라든가 스텔라루멘이 좀 움직여주면서 51 이평선을 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121 이평선을 깰 때는 리플이 좀 움직이면서, 리플과 이제 이더리움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 121선과 이 상승 채널을 이제 이탈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 보도록 할게요. 리플 달러 차트고, 현재 이제 0.2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51 이평선과 21 이평선에 이제 안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상승해줬다가 이 장기평선이 121, 2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떨어져서, 우선은 이제 이 20일과 50일, 120일, 200일 이 사이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인데,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 수렴했던 구간, 이 구간을 이제 돌파했어, 그러니까 그 저항 맞던 이 추세선 보시면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시키고 안착한 모습이에요. 돌파시키고 현재 이제 안착한 모습이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 단기평선 22평선이 이렇게 턴을 하고 그 다음에 52평선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벌면서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21평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미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중형 알트코인들 중에는 올해 이제 2월달 고점 그리고 작년 6월달 고점을 넘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올해 이제 2월달 고점 같은 경우는 이 0.348달러예요.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 자리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제 지금 어차피 이제 순차적으로 순환매 돌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 뭐 오미세고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제로엑스 이런 종목들은 먼저 이제 올라왔다가 돌파시켰던 종목들 중에서는 돌파시키고 다시 이제 이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은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차례가 되면 다시 이제 우선은 올해 2월 고점을 목표로 상승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362평선 그리고 이런 장기 이평선들까지 다 이평선들 이제 모아놓고 단기 이평선이 골크 만들어주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장채님이 하드월렛 중에 나노 S, X가 제일 괜찮은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우선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저는 이제 나노 S랑 X가 가장 많이 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노 S와 나노 X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성님이 팩트 사이트 로열티 메뉴에 온 디맨드 리퀴디티라고 써있네요. 리플사나 XRP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ODL이란 용어는 리플의 XRP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벡터와 리플의 커넥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벡터에서 ODL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이 팩트 사이트 들어가서 저도 이제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의 로열티 보상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 주문형 유동성 ODL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와 리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저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XRP가 전 세계 단일 통화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벡터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물국 필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중국 금담보 CBDC 실현될까요? 미 저널리스트 맥스 카이저 칼럼 인상 기법 공유합니다. 적어주셨고, 우선 중국 실물금 2만 톤 보유 및 금담보 암호화폐 발행 선언과 미국 달러 파멸 이렇게 이제 적었고요. 중간은 생략하고 제가 이제 밑에만 읽어볼게요. 만약에 중국이 실물금 보유량 2만 톤과 그러니까 미국이 한 8천 톤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 3개국이 한 합해서 8천 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제가 미국이 갖고 있는 양 정도 보유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뒤로 계속해서 이제 금을 매집을 했고, 그 매집한 양이 미국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한 2만 톤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으로 담보된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날이면 미국 달러는 치명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멸되어 버릴 것이다. 그것은 일본에 의한 기습적인 진주만 공습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앞으로 6달, 9달 안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 맥스 카이저 이분 이제 예상대로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금본위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금과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세력들이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이제 이미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본위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이 제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바뀐 이유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바뀐 이유가 바로 이제 XRP에 있다.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 결정을 XRP와 금과 한 번에 이제 연결시킴으로써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1온스를 뭐 10XRP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이미 이제 XRP를 충분히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보유한 XRP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금 양이
중국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금을 다 이제 금을 보유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냐면 XRP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금을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실질적인 금 2만 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물리적인 금을 XRP를 주고 미국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맥스 카이저가 우려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XRP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두세 달 안에 전자화폐 발행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밑에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디지털 전자화폐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각국 정부들이 중국의 전자화폐 발행이 실제 상황인가 그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바라건대 각국 정부들은 전자화폐에 대한 입장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제 금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물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봐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한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CBDC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유럽 지역에서 CBDC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나게 되면 미국도 이제 CBDC 마찬가지로 디지털 달러 준비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가 각국 다른 나라들이 먼저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CBDC 발표를 하면서 그때 XRP와 이제 연결되는 그 부분을 한 번에 저는 이제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중국이 CBDC를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승구님이 채널의 정체성이 점점 불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뭐 QAnon 이야기라든가 뭐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지금 구 경제 체제를 다시 이제 리셋하는 그리고 뭐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흔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저는 암호화폐와도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암호화폐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이야기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리플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최대한 저도 이제 이 채널에서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도 먼저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자 2023님이 오영감 RNVD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지성 작가님의 그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어떤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완전히 그 뭐죠? 생생하게 상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흔히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꿈을 생생하게 꿨을 때 그게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내가 이제 그만큼 그 꿈을 생생하게 꾼다는 거는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꿈꾼다는 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BDB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카르다노가 쉘리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테조스처럼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렇게 중대형 알트코인들이 스테이킹을 시작하면서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산들이 묶이는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0% 이자라고 하면 지금 법정화폐 이자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길 꺼려하지만 법정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간다, 또는 뭐 암호화폐 리플이 뭐 금과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10% 이자를 주게 되면 이 시장으로 지금 대중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이 시장으로 급격히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BDB님이 적어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해피캣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방금 메디블록 대표가 SBS, CNBC에 나와 KT 빌 게이츠 재단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염병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데이터 신뢰와 보상 시스템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꽤 오래 인터뷰하며 설명을 하네요. 각각의 알트코인들이 실제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 홍보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이제 알트코인들마다 이런 호재성 기사들은 사실 예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시장 자체가 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런 호재 기사 나올 때마다 충분한 펌핑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XRP 같은 경우는 호재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펌핑이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야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도 상방을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비트가 하방으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어떤 움직임을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가 하방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비트가 지난번처럼 모든 알트들을 끌고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비트가 하방으로 갈 때 이번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펌핑 나오는, 그러니까 비트가 한번 올라오고 비트가 정체하거나 비트가 약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펌핑 나오는 2017년도 말에도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2만 달러 찍고 순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그게 이제 완전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박스 움직임을 보이거나 약간 하락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펌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범사 감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익명성 다크코인은 내년에 세금법 적용될 쯤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법이 구체화될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조심들 하시길,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러니까 제 생각도 지금 범사감사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CFTC 입장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크코인 좋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더라도 그 비중만 좀 조절해서 적은 비중으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예. 막걸리 17년사님이 아름답고 춥지 않던 그의 1월의 아침은 나의 심장을 머금게 하고 경이로움을 선사했던 빅뱅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2018년도 1월달 XRP가 올라갔던 그 타이밍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 이제 댄 GL님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2018년도 1월 초일 듯, 이렇게 적어주셨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럭키라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이장님이 보여주신 인터넷 관련 원문입니다. 참조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던 그거 이제 원문인데, 보시면 이제 안 보신 분들 계실 수 있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인터넷 1950년대부터 쭉 이제 인터넷 발전부터요, 뭐 이제 아마존 나온 거부터 해서 지금 이 가치의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까지 쭉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었죠. 지금 이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단계까지 거의 이제 온 거다. 뭐냐면 그 전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이 XRP를 이제 일정 부분 담는, 그리고 중앙은행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XRP 냈죠. ILP 과정과 이제 중앙은행과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중앙은행들의 그 유동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 기업들까지 오른쪽에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어떤 세계 단일화폐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 리브라 나오고 각 그 회사들별로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각 중앙은행들 네트워크 연결되면서 지금 이제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지금 세팅이 끝난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부터 2025년까지 이거를 완전하게 이제 완성하는 그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사이드카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음모론적 시각을 이야기해 주시네요. 투자에 투자도 모르고 열심히 저축만 하던 시절에는 트럼프의 등장과 이를 견제하는 미 언론 및 정치판을 보면서 미국은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출장 중에 시차 때문에 뒤척이다가 MBC 코미디 프로에 출연한 알렉 볼드윈의 트럼프 모사를 봤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딥스테이트나 큐아논의 존재에 대해서도 저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흐름상 매칭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 진영은 그저 돈과 권력을 쟁취하려는 기득권 싸움으로밖에는 보이질 않네요. 잠시 국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의 피감기관 자격으로 배석해서 지켜본 정치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한 스포트라이트성 발언을 하거나 당리당략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 싸움이었고, 심지어 오전 내내 의사 진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고성만 요구하는 여야의 기싸움판이었습니다. 이런 민낯을 보고 나니 이 나라와 앞으로 자식 세대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다시 음모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 다툼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나라건 다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딥스테이트나 큐아논 양자 간에 누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단지 해밀리 가족분들과 같이 이번 생에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고 자손만대 업적을 남기고픈 간절한 소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보를 판단하고 현상을 분수성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미는 있으나 죄송합니다. 재미는 있으나 자칫하면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울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그 우리가 이제 XRP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딥스테이트 세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싸움에서 XRP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기득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보면 세계 부자 순위 1위부터 쭉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의 돈이 아닌, 거기에도 나오지 않는 그 부자들,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록펠러, 이런 돈들이 뭐 몇백 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몇백 경이라는 이 법정 앞에 어떤 가치가 앞으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치가 이전이 된다.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큰 돈의 가치가 어느 한 곳으로 이제 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이제 이전되는 곳, 그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곳이 저는 이제 XRP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그것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전 세계 뭐 있는 세계인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 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어떤 기득권, 또 하나의 어떤 엘리트 층들이 일정 부분 상당량의 XRP를 이미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또 그 부가 이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기득권들이 갖고 있던 돈의 상당량이 새로운 엘리트 층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 구세력이 이 시장을 주도하든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주도하든 가는 과정은 맞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리드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가 오늘 영상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QR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어떤 사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빅브라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리드하는지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좋은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용도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서님이 비트코인 개인 전망을 올려주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두 번의 큰 조정 파동이 2019년 최고점에서 있었던 지그재그 조정 파동의 모양과 거의 완전할 정도로 닮아 있는 모습이 페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과 똑같이 진행된다면 7,600불 정도까지 조정받아야 합니다만 차트의 2번 동그라미 부분이 1번 동그라미 부분과 같은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현재 자리에서 상승을 한다면 조정 파동인 것처럼 보였던 2번 파동의 동그라미 부분이 상승파의 1파가 될 듯하여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마침 그저께 상승파동이 2번 동그라미보다 작은 상승 3파를 완성하고 4파 조정 중인 모습이라 모양이 딱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 노란색 3번 파동에 소파동 1번 파동을 그리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이제 볼게요. 지금 이제 2번 그림과 1번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요. 현재 이제 2번 위치인데 2번 위치 이 모습이 1번 위치와 비슷한 모습이고 그럼 이제 1번 위치 이후에 파동 형태로 2번 이후에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타원 위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 3파, 3파 과정 안에서도 또 이렇게 작은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파동을 이제 그려주셨는데 1파, 2파, 잠깐만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뭐냐면 노란색으로 이제 1파, 2파, 3파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이 3파에서 작은 파동으로 또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1파 진행 중에 있다. 1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파까지 올라왔을 때 한 13,000달러 근처까지 오고 그 다음에 4파 조정, 5파 상승 이어나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선님이 이제 의견 주신 거 봤고요. 다음으로 이영준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볼게요. 전 리브라가 계속 눈의 가시처럼 거슬려서 찾아봤는데 당장은 단일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백서가 바뀌었지만 홈페이지 가서 보면 싱글 코인인 리브라 달러, 리브라 엔화 등이 있고 멀티플 코인인 리브라가 아직 있더라고요. 리플 같은 브릿지 통화의 야망을 아직 버린 것 같지 않아서 만약 리브라가 당장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의 백서로 출시한다고 해도 분명 추후 리플을 위협할 만한 단일 바스켓 통화를 출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처리 속도라거나 기술적인 부분이 밝혀진 게 없어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기업 및 그 기관과 협업해야 하는 리플과는 다르게 릴리즈 되는 순간 20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회원이 바로 리브라를 사용하게 되고 지속된 업데이트로 멀티플 코인인 리브라로 리플처럼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리플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등장하는 건 괜찮겠지만 리플이 자리를 잡기 전에 국가 간 송금 부분까지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될지 참 두렵네요. 이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이 부분도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있는 위치가 이제 여기고요. 결국에 이 페이스북 안에서 쓰는 리브라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20억 명이 이 페이스북 안에서 이제 돈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이 페이스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들이 있고 또 이제 여러 나라들과 여러 은행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돈이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이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내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존이라든가 뭐 라쿠텐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데서 페이스북을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게 내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리브라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페이스북에서 그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동의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깔고 가는 그 단일화폐가 이 중간에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XRP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잠깐만, 이영준님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조아님이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해븐님님이 그 비디오 코인에 대해 분석 부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비디오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최근 구독하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물론 이제 30위권이 약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을 위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한다. 그 이유는 어떤 코인이 될지 모르는데 너무 이제 시총 낮은 코인들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게 되면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그 코인들 위주로 차트를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미국이 CBDC 발행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엘리트들의 계획은 달러 이후 국가 CBDC가 목표가 아닌 전 세계 단일화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 색채가 되도록 없는 그 민간에서 자생한 민간 암호화폐 중에서 제일 마땅한 코인을 서포트하거나 아니면 인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후보로 리브라, 리플, 스텔라가 떠오르는데 리브라는 피아트머니 기반이니까 실격이고 스텔라는 에스크로랑 물량을 소각했기 때문에 실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단일 통화를 목표로 하는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포기하는 대신 에스크로랑 물량을 차지하고 싶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에스크로랑 물량이 있어야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에스크로랑 물량,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세계 단일화폐로 사용을 할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필립 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백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고요. 총 50페이지 분량으로 핵심은 향후 디지털 달러가 지금까지의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기존 통화들과의 공존, 2번 기존 금융기관과 공급망을 통해 공급, 3번 레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기록 관리. 이게 이제 뭐 DLT가 되겠죠. 기존 금융기관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레저 테크놀로지 하면 떠오르는 건 저에게는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주말부터 드디어 알트코인들이 단체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메인 종목 중 하나인 에이다의 상승폭이 눈에 띄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코인베이스 프로에 에이다 코인이 등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거꾸로 해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요즘 영적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좀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최근 트럼프와 큐아논이 기존 딥스테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중국 공산당을 고립시키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통쾌하고 짜릿하기까지 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로 보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컨트롤하는 세력은 단순히 하나 또는 두 개라기보단 여러 세력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실타래 같을 것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자들이 주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산업화 시대 이후 등장한 미 연방 준비은행의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가 알려진 부분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금 14만 톤 이야기했던 그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금본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금 14만 톤 그것과 이제 연결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럽은행의 황제 로스차일드 자기 자본 비율로 불리는 10%의 돈으로 그 10배를 빌려주고 이자로 이익을 창출하는 말도 안 되는 금융 시스템. 말씀하신 것처럼 니콜라 테슬라의 프리에너지를 누르고 석유에너지가 사용되는 세상을 이끌어온 록펠러 그리고 JP모건 등이 대표적이고 그중 로스차일드가가 대장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교육제도, 미디어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죠. 달리 말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포와 분열, 그리고 유흥 등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더불어 좌우, 국가, 인종 간 대립이 심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흑인 또 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도 이 인종 갈등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저도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 분위기와 분열은 항상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이를 지켜보는 그들은 더욱 쉽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기존 금융 세력을 조준하고 싸우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기존의 이제 금융 세력을 조준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페드의 힘을 충분히 뺐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 세력의 힘을 저는 충분히 빼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원유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그 부분이 기존 금융 세력들 록펠러 가문의 힘을 저는 충분히 뺐기 때문에 그런 차트 모습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정답이 없고 저도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이런 혼돈의 시기에서 잘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절대 공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우리 앞으로의 이제 미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들한테 좋을지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좋을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당장 내가 돈을 벌고 내 가족들만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세계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좋은 방향이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도 결국에 그 1900년대 초부터 지금 이제 산업혁명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산업혁명 시대부터 세계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제 역사들을 완전히 왜곡시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입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이야기는 못 드려요. 그리고 워낙 이제 양이 방대하고 제가 또 이제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기에는 너무 약간 그 멀리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몇몇 분들에게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방대한 양을 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에는 또 이제 시간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생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편 가르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제 와이프 말고는 없었는데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이제 생각은 다 다르고 이제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강초원님이 갤럭시 휴대폰 만지다가 블록체인 지갑을 봤는데요. 기존 지갑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지갑 구매에 관심을 가지다 장기간 홀딩 물량은 하드월렛에 급하게 꺼낼 건 뭐 갤럭시 지갑에 이렇게 해도 될런지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거래소에 뭐 급하게 꺼낼 건 거래소에 넣어 놓으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지갑이라든가 거래소 보관 문제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소가 가장 안전하다, 어떤 지갑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산해서 보관을 하시고 특히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장님의 오른팔 안짱님이 닉네임을 이제 재밌게 바꾸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장님이 언급하셨던 만화 심슨에 나오는 썸머인 크리스마스 아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필립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이 영상 올려주신 영상 1분 15초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금 흑인 그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폭동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상점을 약탈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상점에서 이렇게 물건 가져가는 게 아마 뭐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보진 않고 지금 이제 5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서 중요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흑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주별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어떤 폭력 시위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